태풍 흰남노가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상황과 피해 규모와 향후 대비책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굉장히 역대급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흰남노가 오전 7시 10분쯤에 예상보다 빠르게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상황인데요.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오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비를 또 내렸던 지역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오전 일찍 빠르게 이제 이 우리나라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울산 앞바다 쪽으로.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제 뒷바람이라고 해서 후속적으로 바람들이 계속 또 부는 곳들도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이제 강우가 내리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우가 내린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피해, 뭐 산사태라든지 땅꺼짐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를테면 바람에 강하게 이제 노출됐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붕괴되거나 탈락하거나 이래서 또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경계한다 그러면 완전히 태풍의 영향권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밤 이후에 한 내일 정도부터 조금 안심하시고 여러 가지 작업들 또 이런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시간 내일 정도. 네, 일단 오늘 저녁 저녁이나? 때까지 네. 정도가 지금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울릉도에서도 더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밤 이후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일단 당장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일부 지역들도 있겠고 내일까지 다 빠져나가기 전에는 안심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 이전에 매미보다 더 강력하다,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이다라는 말에 비하면 한반도로 조금 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최초에 이 태풍이 이제 발생했을 때 예상으로는 뭐 초속 60m/s 네. 이상 되는 강력한 이제 이런 위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 가까워 오면서 조금 더 이제 세력들이 좀 약해지는 경우도 약해지는 상황들이 이제 보였고요. 오늘 들어서는 특히 더더욱이 이제 한반도로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매우 강해서 강 정도의 이제 태풍 규모로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충분히 에너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점 더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천천히 이동했을 때 이제 이 수증기라든지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서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제 오늘 이제 오전까지 태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히려 이런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태풍이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장기간 걸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짧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륙에 이 태풍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고기압이 태풍을 우리나라 쪽으로 내륙 쪽으로 오지 않게끔 좀 밀어내는 이런 형상을 보였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내륙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빠르게 비껴나가면서 태풍에 노출되는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뭐 밤사이 뜬 눈으로 좀 밤 지새우시면서 상황을 좀 주시하셨을 텐데 이동 속도가 이제 처음 당초 예상보다는 점점 더 빨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게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빨리 벗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네, 어저께 밤 사이에, 오늘 밤 사이죠.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쭉 보면서 예보했던 시간대에 태풍이 상륙하는 지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씩 계속 좀 빨라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태풍에 노출되는 시간이라든지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일찍 이제 도래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제 좀 판단을 했었고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이 태풍의 경로 자체도 오히려 내륙 쪽으로 더 꺾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바다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꺾어지면서 내륙을 이 경유해서 가는 이 지점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예상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 시기적으로 9월에 태풍이 자주 옵니까? 9월에 태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9월에 9월, 10월에 태풍들이 네. 많이 왔고요. 또 이러한 태풍들이 오히려 여름에 오는 태풍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피해, 뭐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가을 태풍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흰남노 이후에 또 다른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예정된 태풍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이제 태풍이 계속 이제 이 적도 쪽 주변, 그쪽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경유해서 올라오는 태풍들이 있는데요. 1년에 태풍이 이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태풍이 발생하는 것들은 한 40여 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예.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것들은 한 서너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흰남노 이후에 또 다른 태풍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를 또 스쳐가거나 또 경유해서 갈 가능성들은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아까 그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열차 탈선이라든가 아직까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뭐 잔여 바람도 그렇고 뭐 비 피해도 그렇고 아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태풍이 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태풍이 이제 빠져나간 상황에서 이제 뭐 날씨도 개고 또 정상적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피해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 이후에 하루 이틀 사이, 한 2, 3일 사이에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 지하수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후속적인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물에 잠겼던 침수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강한 폭우가 내렸던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땅 꺼짐 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즉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며칠 이후에 또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도 상당히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태풍 이후에 이번에 태풍에서 이제 가장 많은 피해 유형 중에 하나가 정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송전 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이런 송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런 정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 이를테면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000가구 이상이 지금 이제 정전 피해를 입었고 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8,000가구 이상이 이제 이런 정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빠른 피해 복구가 돼야 되지만 사실 워낙에 많은 현장이 이제 이 상황이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시간들도 상당히 많이 걸려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복구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가장 고민했고 또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그 해안가 지역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마린시티나 그 대도심 지역 쪽에 그런 피해를 우려했었고 또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도 그 CCTV 영상 실시간 화면 보여지면서 뭐 각 방송사들이 그걸 전하기도 했었는데 바람의 위력이 약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위력이 약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집계해봐야겠습니다만 교수님 보실 때 그렇게 피해가 좀 크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 빌딩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닥치기 전에 태풍이 닥치기 전에 많이 우려를 했었던 빌딩풍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뭐 정확하게 이런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피해 상황들을 또 확인하고 집계해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눈에 띄게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발생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뭐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태풍 자체의 이제 이 강도, 바람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륙에 접하는 시점에 왔을 때는 뭐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이 강도보다는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약화된 상태에서 내륙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빌딩풍 같은 경우는 일단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에 그 바람보다도 거의 한 2배 이상의 강도로 바람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빌딩풍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만큼의 바람이 강하게 형성이 안 됐다. 일단 빌딩 쪽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이제 빌딩풍 이외에도 다른 피해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은 상당 부분 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좀 우선 이전에 이런 경험들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실 부분들도 있겠고 또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피해를 예상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뭐 그거보다는 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낮은 상황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명확히 피해 규모 그리고 그 정도를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이전 태풍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좀 입었던 우리 피해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가장 큰 이런 피해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분하자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와 유사한 이번에 이제 흰남노랑 가장 유사한 태풍의 이제 유형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2002년도에 루사, 2003년도에 매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를 추정해 보면 그 당시에 사망자 숫자는 2002년도 루사 같은 경우는 거의 200명 가까이 사망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발생했던 매미도 13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실종자가 1명 정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인명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인명 피해의 어떤 예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대응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재산 피해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피해 규모로 2003년도 같은 경우에 한 4조 정도, 2002년도에는 한 5조 1천억 정도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집계해서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 당시처럼 대규모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 당시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도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잘 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요? 예, 이번에는 상당히 좀 태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오늘 상륙하기 이전까지 뭐 한 3, 4일, 4, 5일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또 이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 잘 알려진 것들도 있고요. 또 지자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시민분들도 각자 이러한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잘 따라주시고 행동했다고 보여지거든요. 8월 초에 발생했었던 이제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침수 피해라든지 또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시게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각심에 따라서 안전하게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게 경북 일부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또 경주와 포항은 홍수경보, 울산의 경우에는 홍수주의보가 떴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피해보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태풍이 지나갔던 네. 지금 이제 포항, 그다음 울산 지역이 상당히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만 거의 시간당 한 110mm 정도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또 총량으로 보면 한 400mm 정도가 오늘 아침에 내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침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이제 피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이 많이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의 이런 우려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가 많이 온 상황도 위험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는 상황 그래서 네. 비가 온 이후에도 물이 계속 불어남으로써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위가 좀 내려가고 또 이렇다면 더 이상 이제 지속적인 비가 오지 않아서 수위가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시기에 또 다른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이것들이 넘치거나 혹은 또 지금 말씀하신 뭐 지금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저수지도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후속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크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시설 피해도 물론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적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울산에서 20대 남성 한 명 실종된 것, 예,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그 당시에도 이제 하천에 빠지면서 이제 실종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하천은 또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다음에 유속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진 위치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이제 이 시신이라든지 이제 이분을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선 대부분 이제 이 하천의 물 같은 경우 대부분 탕류입니다. 굉장히 흙탕물처럼 굉장히 탁한 물이기 때문에 수색 작업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 예. 이런 강한 물살과 많은 물이 이제 흐르는 상황에서는 수색대들도 적극적인 어떤 수색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이 실종자분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울산에서 실종되신 분이 어떤 상황이셨던 건가요? 지금 얘기로는 지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제 그 안에서 뭐 수영을 하듯이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뭐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추정되고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는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에 활동들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실내에 있으시라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이 바깥에 나와서 본인 개인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밤 사이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자칫 날이 밝으면 사람이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태풍도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 서울 지역은 또 하늘이 맑고 하기 때문에 태풍 지나고 나서 고요해진 상태가 되면 또 방심하게 되거나 뭔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밤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일어나 보니까 해가 맑고 구름도 거치고 또 이렇다고 하면
태풍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오늘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해가 나면서 그런 상황들이 금방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를테면 보행할 때, 걸을 때 이제 뭐 땅꺼짐이든 혹은 또 이제 물이 침수가 된 이후에 뭐 이를테면 많이 이전에 확인됐듯이 뭐 맨홀 뚜껑이 빠져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 이렇게 재난을 겪은 이후에 태풍이 왔다 간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행할 때도 안전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보행 습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아직까지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좀 경계하시는 것들 필요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땅꺼짐이나 산사태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살피시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이 불어나서 또 하천이 범람하기 쉬운 지역 근처는 최대한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로 인해 또 지반이 약해진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강풍이 부는 일부 지역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주시면. 뭐 강풍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입간판이 이제 날려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부러지거나 또 심지어는 가로수라든지 뭐 전신주 같은 것들이 넘어지면서 또 이를테면 사람을 덮친다거나 혹은 또 실제로도 뭐 제주도에서는 차량을 덮쳐서 위험하게 된 상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강풍이 뭐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 뭐 초속 40m 이상의 아주 강한 강풍이 아니더라도 네. 초속 20m, 15m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보행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낙하물에 영향을 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는 바람의 강도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시 짚어주셨었는데 사실 어제는 뭐 거제나 이 그 태풍이 진입했던 그 한번 내리고 들어왔던 그쪽이나 이제 부산 지역의 피해가 좀 클 것이라 싶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포항 지역 쪽, 울산 지역 쪽 비가 많이 내리면서 좀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은 그 부분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 많이 이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에서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태풍의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않았고.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좀 충만한 부분들 아마도 이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혹은 또 이제 상승하는 태풍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일부 북쪽으로 상승하면서 뭐 그 지역에 이제 찬 바람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우려했던 바람보다는 울산이나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인 호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포항 지역의 피해를 또 하나 짚어보자면 포스코 공장에서 불이 났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확인된 바로는 작은 화재가 실제로 있었고 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있는 이 가스를 이제 배출하는 잔여가스를 코크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발생하는 잔여가스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설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기가 나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대기로 방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불꽃들이 이제 발생한 거다라고 정전 과정으로 이제 발생한 네, 거라고 정전으로 보면 해서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가 소각하는 이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실제로 소방서가 출동한 이유는 이 안에 이제 이 배전반 중에 소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화재는 발생을 했으나 그 확인된 여러 가지 그 동시다발적인 불꽃에 이 전부 다 이제 화재로서 보였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시내에서 화재 규모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이는데 좀 피해는 많이 없었습니까? 예, 뭐 실제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고 또 실제 현장에 소방대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다른 부분에도 화재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화재 출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규모 화재 발생한 것 그 한 건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현재 뭐 포스코 측에서 해명한 사항들이 뭐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또 실제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대피를 미리미리 한 부분들도 이번 지금 뭐 피해는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재확인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침수가 내가 대피를 했는데 내 집이 침수가 안 됐더라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선제적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거나 대피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난 방송이나 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피 사전에 선제적인 대피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정책들은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예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피해를 줄이고 또 피해에 대비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은 기능들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유튜브 그 정규 방송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 상황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도움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 교수님께서 보셨을 것 같은데 마린시티에서 왜 한 분이 그 유튜버가 그 찍는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제 언론사라든지 또 이런 공중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개인 SNS로도 예. 또 뭐 재난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개인적으로 생산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되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더 위험에 닥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정보들은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개인의 유튜브나 혹은 또 개인의 이런 SNS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검증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유튜버처럼 본인의 이제 어떤 유튜버의 뭐 조금 더 자극적이거나 또 이런 영상들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한 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다른 분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 유사한 다른 유튜버들도 이렇게 무모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험이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 위험 상황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행동들이나 또 취재 이런 것들은 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위험 행동을 자제하고 최대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또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에는 대부분 태풍특보가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조금 안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륙 지역에서는 지금 완전히 마음을 좀 놓아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를테면 네. 뭐 이제 기상 상황이 많이 이제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으시기는 좀 어렵고요. 또 오히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당히 이제 뭐 바람도 잦아지고 네. 사실은 또 이제 비도 상당히 이제 그쳤다 하더라도요. 오늘 적극적인 뭐 복구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위험 상황이나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찬찬히 살펴서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에 조금 이제 확인하시고 최소화하는 쪽에 좀 활동들을 그나마 하시는 게 좋겠고 적극적인 복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내일이라든지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 위험이 이제 태풍이 이제 지나간 이후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 됩니다. 딱 실생활에서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딱 짚어주신다면. 뭐 이를테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하게 구조적으로 전도되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또 가로수라든지 또 이를테면 전신주 이런 것들도 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또 땅도 상당히 이제 비도 많이 와서 이제 물러진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전도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에 이를테면 싱크홀이 생겼을 때 차량이 운전상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거나 차량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잠시 짚어드렸습니다만 날씨가 좀 좋아지고 했다고 해서 이제 밤사이 불어온 특히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입간판들이 큰 것들도 많고 그게 이제 뭐 제대로 단련은 있습니다만 피해를 입어서 자칫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2차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입간판은 당연히 다시 한번 고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바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창문들 같은 창문 지금 개인 각 주택이나 이런 데 이제 창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또 깨지거나 또 변형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창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를테면은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거나 또 이를테면 낙엽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거나 또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가정 내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건물 단위로 봤을 때는 건물의 외장재라든지 건물에 또 부착돼 있는 혹은 또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 속보가 좀 접해져 왔는데요. 이제 피해 상황이 오늘 다음 날이 되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인명 피해입니다. 포항과 울산에서 1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내렸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비가 있었는데요. 폭우가 내렸던 포항에서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이 실종되기도 했고 울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남성이 현재 실종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중간중간 뭐 피해 상황도 그렇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이고요.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피해 얘기해 주시고 계셨는데 뭐 저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심정으로 계속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 좀 더 짚어주시죠. 예. 예, 일단 뭐 이렇게 또 한번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배수로라든지 또 배수구 같은 것들의 정비 이런 것들도 또 바로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어서 또 어떤 뭐 이전처럼 갑작스럽게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도 정비하시면서 배수구라든지 빗물바지 또 배수로 같은 것들 정비도 좀 명확하게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침수된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또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또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것들의 우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철저하게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피해 복구 과정이라든지 또 이재민들이 별도로 임시 주거를 하는 수용되는 이런 시설들의 경우에 또 이제 방역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제 이 수해에 관련된 피해뿐만 아니라 감염병이라든지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잘 챙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포항에서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실종됐고 울산에서도 1명이 실종된 상황인데 이 사망한 포항의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도로에서 실종된 뒤에 인근에서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폭풍 때도 그렇고 도로 위에서 급류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좀 일단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불투수층이라고 해서 이제 도로,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으로 해서 바로 비가 내렸을 때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이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면, 경사진 도로면 같은 데가 비가 많이 오면 마치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골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물이 뭐 무릎 정도 이하로 이제 빠르게 흐르는 경우에 내가 그냥 시냇물 건너듯이 그냥 건너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물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물살에 휩쓸리거나 혹은 또 물살 때문에 넘어져서 물에 이제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은 뭐 생명에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 흐르는 도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건너지 마시고 우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경각심을 좀 많이 갖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걷는 것도 그렇지만 저렇게 차가 가다가 그런 집중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당 뭐 100mm 가까운 진짜 뭐 폭포수 같이 내린 비 때문에 갑자기 고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비가 갑자기 눈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린다라고 하면 꼭 침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량 운항을 멈추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라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 도로 상황들이 운전에 자동차가 제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폭우를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 차량을 정지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시다가 이제 이 침수가 되는 지역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가급적 느린 속도로 빨리 그 침수 지역을 벗어나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은 이 차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시다 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사실 차를 버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가 움직이는 한 내가 이 차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오판을 하시는데요. 당장은 움직일 수 있어도 조금만 더 물이 차거나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차량이 시동이 멈추거나 또 전원이 나가는 경우에 또 차문이 잠기는 이런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침수되기 이전에
차량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만약에 차량에 탑승한 차로 이제 침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 침수 상황을 확인했을 때 재빨리 차에서 나오시는 게 좋은데요. 뭐 이 국민안전행동요령에서 보면은 바깥에 이제 수압 때문에 차문이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좀 기다렸다 문을 열면 문이 잘 열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침착하게 물이 내 무릎까지 찰 이렇게까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기 어떻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건 일단 침수가 됐다면 어찌됐든 간에 차 문이 안 열리면 유리창을 열고라도 혹은 썬루프를 열고라도 빨리 차량에서 나오시라.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침수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침수 지역이 워낙 넓거나 침수심이 너무 깊어서 내가 차량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헤치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무리하게 물을 헤쳐서 나오시는 상황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의 지붕에 올라가서 주변에 차 구조를 지붕에서. 구조를 빨리 주변에 알려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길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급류가 확 오는 경우에는 길에 있다가 어디로 좀 대피를 하거나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길에서 이렇게 급류를 만났을 때 사실은 신속하게 이 부분을 대피하거나 피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네. 가급적이면 그래서 보행을 하실 때 길의 가장자리 이런 쪽으로 하셔서 혹시라도 급류에 휩쓸리더라도 무엇인가 잡거나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 또 혹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뭔가 난간이라든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을 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급작스러운 급류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전원 나가서 문이 안 열리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봤더니 뭐 이렇게 유리를 깰 수 있는 네. 그런 비상 도구라든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요즘 진짜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구명조끼 같은 거 놔둬야 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 진짜로 뭐 이렇게 침수가 이루어졌을 때 안전할 네. 수 있는 것들. 근데 뭐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긴 상당히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비치할 수 있으니까요.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차 문이 안 열렸을 때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침수 상황에서 유리창을 깨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유리창을 깨는 도구 이런 부분들은 좀 차량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깰 때도 요령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유리 넓은 면을 직접 가격하는 경우에 사실 생각처럼 잘 안 꺼지기 때문에 이 유리 창틀에 모서리 쪽이죠? 쪽이나 그렇죠. 창틀 예. 쪽에 가까운 쪽에 가격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깨지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파괴하는 요령이라든지 파괴하는 방법들도 나름 좀 숙지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좀 주의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이 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미 뭐 지금 물이 아직까지 불어난 곳도 많고 집안이 많이 약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 산사태 위험성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8월 초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서 뭐 이를테면 이 토양에 물이 상당히 좀 많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뭐 그 이후에 좀 한 달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비가 이제 이번에 많이 내린 상황에서 이 이후에 또 비가 내리는 상황 이랬을 때는 이 물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실 때도 이렇게 이제 땅이 너무 무르거나 또 이제 물이 많이 이제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산에 인접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징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징후. 네. 뭐 항상 산을 예의주시하면 항상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때 이런 현상들, 예를 들면 뭐 작은 돌이라든지 혹은 모래가 이제 흘러내리는 상황, 혹은 또 이제 땅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 혹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무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가 이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 또 사면에서 물이 갑자기 샘솟듯이 물이 이제 샘솟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산사태의 징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시면 빨리 지자체라든지 뭐 소방에 신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뭐 그 포항 용흥동의 대흥중학교학원 그 뒤편에서 산사태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아파트나 이 뒤쪽에 산을 끼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쪽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그런 순간이네요. 예, 그렇죠? 아마도 사면 근처에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산에 인접해서 매우 가깝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뭐 꼭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항상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경우 또 여기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산에 인접해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산이나 사면 주변에 이를테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비, 그래서 물이 이제 잘 빠지게끔 한다면 산에 스며드는 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위험이 조금 더 이제 배제되니까 이런 배수로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항상 이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이 붕괴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셔서 주변에 안전한 대피 장소 또 안전한 대피 경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좀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석이 이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송묘 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이제 산사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공원 형태로 관리가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인 묘지가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땅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오르내리면서 자칫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또 이제 뭐 산사태까지는 아니어도 흙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상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성묘를 가실 때는 이런 이제 충분히 이 산에 안전한 길로서 이렇게 찾아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꼭 이번 추석 때가 아니더라도 뭐 그 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좀 성묘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땅에 물이 많기 때문에 자칫 뭐 미끄러지는 사고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땅이 이제 이를테면 일부 흙이 쏟아져 내려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라는 게 이제 수확철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한참 이제 이거 수확 1년 동안 농사 잘 지은 거 수확해야 될 시기인데 이 비나 태풍이 참 야속할 텐데 태풍 뭐 앞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농촌 지역 등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농작물이 이제 많이 손상이 되고 피해가 많을 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제 이런 분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론 논밭에 물이 차 있는 경우 이제 빨리 이런 배수를 해서 이런 부분들 물에 오래 잠겨 있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도 신속하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충분히 다 익은 곡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찍 수확을 해서 더 손상되는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들 수확을 하는 것들도 좀 이제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작물이 넘어졌거나 하는 것들을 포기를 좀 바로 세운다든지 지주 같은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닷물에 의해서 염수에 이제 이 노출돼 있는 농작물들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이 농작물에 노출이 된 경우 오염이 된 경우에는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잎에 이 소금물이 닿았을 때 오히려 이제 농작물이 상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닷물이 들었거나 바닷바람에 의해서 이런 이 오염이 된 이런 농작물들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로 한번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물에 한번 잠겼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병충해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약재를 이제 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태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가구에 정전이 오기도 하고 가게가 침수되기도 하고 또 농작물들 피해도 많고 이런 분들이 좀 어디 이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좀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상이하겠죠. 이제 사적인 영향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공적 영역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제 복구를 할 텐데요. 다만 이제 해당 지역의 피해가 상황이 굉장히 커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경우에는 뭐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긴 합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 재난지원금이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넉넉하게 받아서 내 피해를 복구를 좀 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되고 재난지원금에 또 이 사용하는 또 규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편차가 좀 많이 있어서 항상 이제 재난지원금을 기대하셨던 이런 피해자분들이 항상 좀 많이 섭섭해하시거나 또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피해가 크다면 정부에서도 다른 대책들을 좀 마련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침수가 됐다면 소상공인 공단에서 아주 저리로 이런 부분들 피해가 확인된다면 저리로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또 이런 부분들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방재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마산 지역의 그
차수벽 네. 그게 이제 2018년 12월 준공 이후에 오늘 이번에 두 번째 가동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유용하게 잘 쓰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잘 좀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마산 지역에 그 이제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이전에 이제 그 피해 이력이 있었잖아요. 사람들도 18명이나 사망했었고 이런 피해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한 조치로서 기반 시설들을 더 갖추는 것도 이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몇 년마다 한 번밖에 써먹지 않을 건데 과연 그만큼 돈 들여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용비를 따지는 거군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능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또 더 가혹한 재난 환경들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환경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안전을 이렇게 기반 시설이나 시설물로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방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파도가 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각자의 안전을 위한 이제 행동들이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이 조화를 이루어야 조금 더 재난 환경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참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테고 또 2차 피해를 지금 최대한 막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일 텐데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지금 흰남노가 빠져나갔지만 일부 도로가 통제되어 있는 이유들도 이미 조금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비가 이전만큼 많이 집중돼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오늘 비가 내린 양을 보면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250mm 가까이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0mm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또 서울 지역 자체에 비도 많이 왔지만 또 경기도 북부 쪽에 이런 쪽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한강 수위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거는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또 상류에서 이제 팔당댐을 방류를 하면서 네. 수위가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팔당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서울의 이제 한강의 수위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적인 조치, 예비적인 조치, 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수위 상승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실이나 또 차량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서울은 상당 부분 많은 도로들이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물이 수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되려면 못해도 한 2, 3일 정도는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겪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울산, 경주, 포항 지역 등은 태풍주의보가 유지가 되고 있고 부산, 인천, 호남, 제주 지역 등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대담 첫머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내일 이전까지는 이 바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텐데 아까 이제 빌딩풍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빌딩풍에 대한 저희 그쪽 가보면 그 마린시티 쪽 가보면은 평소에도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굉장히 좀 이게 이런 바람을 맞아본 적이 있나 싶은데 지금은 아무리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금도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빌딩과 빌딩, 대형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제 이 골로서 바람이 가는 경우에 사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물을 틀어놨다가 한쪽 끝을 이제 작게 막고. 누르면 어떻게 되면 거기로 물살이 더 강하게 나가는 것처럼 단면이 작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가다가 갑자기 좁은 곳으로 가게 되면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바람이 단순히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소용돌이가 치면서 사실은 와류를 형성하면서 건물과 부딪히는 경우에 뭐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네. 건물의 일단 외장재가 이제 망가져서 탈락을 한다거나 이런 위험들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고층보다는 바람에 이제 지면의 마찰 때문에 바람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다른 지역보다는 바람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이 되고 예. 또 위에서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탈락하는 유리 파편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외장재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하물에 의한 부상을 입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형 건물의 사이를 걸어 다니거나 보행하실 때 낙하물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도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 통해서 지금 피해 상황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면 아까도 이제 대도시 같은 대도심 지역에 이런 데는 또 이제 지자체별로 다 치우긴 하겠습니다만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또 작은 도시에서는 또 주민분들이 막
복구하시려고 막 애를 쓰시잖아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복구 현장, 이 수해를 입은 현장이라는 것들이 사실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현장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허물어지거나 네네. 쓰러지거나 이렇게 이제 많이 훼손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 현장보다도 훨씬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뭐 물기가 있다라든지 혹은 또 진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잘 확보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제 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한 지역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넓은 지역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피해들을 복구하는데 시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또 다른 태풍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 복구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또 재난을 겪게 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복구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복구에 좀 임할 수 있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피해가 적었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좀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입기 전에 좀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9월, 10월에는 조금 더 강력한 가을 태풍이 올 확률이 크다고 하셨던 만큼 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점들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배수로를 충분히 확충한다든지 또 이제 저수지나 뚝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보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근본적이고 가장 좀 근원적인 부분 또 하천에 이제 유수 단면 이를테면 물이 흘러나가는 이제 단면을 크게 해서 수위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비가 집중되는 시기까지 완성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관련된 어떤 치수에 관련된 시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또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 또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어떤 이제 이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실종자들을 빨리 찾고 또 더 이상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